자, 그러면 선생님은 몇 살부터 이제는 냉동할 때가 됐네라고 권해주시는 편인지, 가족이라면? 사실 이제 제 친구 또래들 30대 후반 여성분들한테는 결혼 계획이 없거나 출산 계획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일단은 얼리라고 말씀을 드려요. 30대 후반들. 네,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만 35세, 만 37세 이때를 기점으로 가입력, 난자의 질적, 양적 기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때부터는 난자 냉동을 사실 좀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고 그럼 그보다 젊은 나이 물론 원하시면은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난자의 질은 젊을수록 사실 좋기 때문에 맞아요. 이론상으로는 20대가 제일 좋다고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사실 20살 갓 대학에 그쵸. 입학한 네. 여학생한테 동결하세요 이렇게 네. 얘기하기는 쉽지가 맞아요. 않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저희가 상담을 드릴 때 빠를수록 좋다. 하지만 난자 냉동 비용 자체라든지 뭐 부작용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비용 대비 효율성을 고려를 했을 때 20대 여성분들한테는 이 비용을 냈고 난자 냉동을 하는 것이 사실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죠. 맞아요. 당장 내가 1년 뒤에 어쩔지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데 맞아요. 20대에 35세부터는 이제 기능이 떨어진다. 얼리는 게 좋겠다 하면 사실 너무 그렇죠. 20대 여성들에게는 네. 괜한 공포 마케팅이 될 수 나쁜 있어요. 보험이죠. 네, 이렇게 맞아요. 되면. 나쁜 보험이 네. 될 수 있단 말이죠. 대신 이제 30대 초반 여성분들 중에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이 주체적이에요. 내 커리어라든지 앞으로의 내 인생 계획에 대해서 플랜이 명확하신 분들이라면은 30대 초반에라도 냉동을 충분히 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 뭐 논문마다 사실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34세 미만 여성에서 더 효율성이 높다고 설명을 드리는 것도 있고 정답이 어디 있을 수가 있겠어요. 효율과 비용을 고려했을 때는 만 37세 이전에는 냉동을 하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이상은요? 이상도 네. 하려면 당연히 할 수는 있지만 질적으로라든지 이런 게 이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난자가 필요할 수도 있고 내가 이만큼 난자를 얼렸을 때 추후에 이거를 사용을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임신 퍼센테이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라고 설명을 드리죠. 결국 제일 적절한 타이밍은 약 30세에서 34세 정도가 괜찮겠네요. 저는 만 37세 미만. 37세 미만. 오케이. 그러면은 만 37세 미만 정도에서는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 네. 편이고. 근데 그 이후라도 사실 없는 것보단 낫지 않나요? 맞아요. 낮은 확률이지만. 보통 이전에 이제 난자 냉동을 한 케이스들을 보면은 평균 냉동 나이가 보통 뭐 37세, 38세 이때가 사실은 제일 많아요. 그리고 그 이상에서도 당연히 냉동을 한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없는 것보단 당연히 낫죠. 없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정말 내 님을 만나서 임신 시도를 해보고 안 되는 난임임을 알아채고 그때 검사를 하고 인공수정 이렇게 차근차근 가는 것보다야 그렇게 해놓는 게 훨씬 임신 성공의 확률에 있어서는 높은 우위를 얻을 맞아요. 수밖에 없다는 네. 거죠. 40세 여성분들이 난임으로 진단이 돼서 시험관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을 때 시험관을 이제 신선 사이클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임신까지의 이어지는 비용하고 이분이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뭐 37세 이때 난자 냉동을 해놓은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체위 수정 시술을 진행을 해서 이식을 했을 때 비용하고 비교했을 때 이전에 난자 냉동을 했을 때가 훨씬 더 비용적으로 이득이라고 이득이다. 하는 또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치, 이거는 진짜 사실 옵셔널한 사회적인 것이다 보니까 네. 뭐 비용 대비 성능을 따지지 않을 수는 없을 네. 것 같아요. 그러면 난자냉동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후유증으로 난소의 기능이 더 떨어지거나 뭐 폐경이 더 빨리 온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나요? 많이 걱정하시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것도 관계는 없다입니다. 보통 우리가 태어날 때 갖고 있는 난자의 개수가 약 200만 개 정도로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그게 200만 개. 가임기가 이제 시작을 하면서부터는 약 한 50만 개 미만으로 이제 감소를 하게 되고 우리가 평생 동안 쓰는 난자의 개수는 400개에서 6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이클당 준비된 이제 여러 가지 미성숙 난푸들 중에서 한 개의 난자가 자라는데 우리가 이거를 과배란 주사를 통해서 동시에 여러 개가 자라게끔을 도와주는 거지 앞으로 쓸 난자를 끌어다 쓴다든지 소모해가면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질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얼마예요? 아직 보험이 안 돼요. 이게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채취 이제 뭐 이거는 기관마다 그리고 난소 기능에 따라서 투여하는 호르몬 주사의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시작하는 것부터 난자 냉동까지 약 한 300만 원. 그리고 난자의 개수가 많다든지 뭐 더 장기간 냉동을 한다. 그러면은 뭐 보관료가 더 붙겠네요. 그렇죠. 네. 500만 원까지도 뭐 나온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뭐 정부에서 시험관 시술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네. 난자 냉동까지 이제 지원이 나온다 하는데 그 선착순 몇백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난 또 다 해준 줄 알았는데 서울시에서만 그게 네. 어디냐라고 생각할 수도 네. 있지만 시작이겠죠. 점점 네. 확대될 거라고 믿고 있는데 이렇게 됐다는 의미는 점점 더 많은 지자체와 대상과 횟수가 확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네. 합니다. 그러면은 300만 원 정도 든다면은 지금 서울시에서는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정말 많은 비용이 아껴질 수 있어서 네. 하는 분들이 훨씬 부담 없이 그냥, 접근할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300만 원이 한 사이클에 300만 원이에요. 맞아요. 약간 1회 300만 원. 근데 이제 제가 아까 한 사이클 해가지고는 충분한 양을 못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맞아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목표를 정해서 20개를 모으겠다. 그러면 세 사이클 정도로 이제 막 만약에 돌린다. 그러면 1,000만 원 가까이 들 수 그렇죠. 있군요. 네. 하지만 또 혜택을 본다면 네. 지금은 거금이지만 충분한 값어치를 하지 않을까 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나중에 이것이 되지 않아서 여러 회의 시험관 시술을 경험하시게 된다면 이거보다 더 많은 비용을 더 감내해야 될 네.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 우리가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냉동을 해놨는데 나중에 이제 꺼내 쓰게 될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제가 냉동을 해둔 만큼 100% 난자들이 다 저한테 돌아오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해동을 해서 이 난자의 상태를 이제 확인을 하고 배우자, 파트너의 정자를 채취를 해서 이거를 난소, 세포질 내에 주입술을 통해 가지고 수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수정률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그래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난자의 생존율이 한 84% 정도고 수정률 같은 경우도 우리 신선 난자 채취를 했을 때와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100개를 뽑으면 84개 정도가 남고 네. 보통 수정률이 물론 이제 왔다 갔다 할 때가 네. 많지만 뭐 한 80%에서 50%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은 뭐 한 50개 정도가 수정이 되겠군요. 네. 러프하게 생각한다. 러프하게, 네. 이렇게 반이 수정이 된다. 결국은 우리는 단 한 명의 건강한 아기를 얻는 게 네. 1차적인 목표니까 네. 그 중에 하나는 건강하게 성공하겠죠. 네. 그렇겠지만은 사실 크게 나쁜 투자는 아닌 것 네.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자, 그러면 제가 냉동을 해놓고 도대체 이거를 파트너를 만나야 이제 배우자를 만나야 가정을 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얼마까지 보관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할 텐데 네. 얼마까지 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생면윤리법에 준해서 보통 냉동 기간은 이제 설정이 되는데 배아 같은 경우는 기간을 5년까지로 사실 정해져 있어요. 네. 근데 난자 같은 경우는 이제 생식세포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5년 이상 더 기간을 연장해서 보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한은 없는 거죠. 맞아요. 연장만 네. 하면은 10년이고 20년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물론 10년 안에 써야겠지. 네. 내가 이거 30대 올렸는데 50세에 쓰겠다. 뭐 이런 그렇죠. 쪽으로는 가능하긴 한데 그 그런 일은 전에 없으시길. 사실 사용을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이거를 냉동을 했을 때 냉동 기간 이거를 10년 냉동을 해놔도 난자가 괜찮냐? 여쭤보시면 상하지 않을까요? 결론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기간은 그러면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다는 게 물론 우리가 뭐 200년, 300년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죠? 내가 살아있는 시간까지는 써야 되는 거니까 그 정도의 시간까지는 문제없이 보관될 수 네.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난자 냉동이 그래도 그래 내가 이제 나의 자식, 나의 가족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과정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게 됐는데 그냥 어떤 자기 갖고 있는 컨디션이라든지 자기의 처한 상황이 있어서 꼭 이분 분들만큼은 난자 냉동을 권해드리고 싶다 하는 종류의 하여튼 적응증이 되는 카테고리별 상황이 있을까요? 꼭 암 환자가 아니더라도 난소 기능을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이제 수술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런 원인들이 아니더라도 원인 불명의 난소 기능이 저하가 있으신 분들도 네. 이제 고려를 해볼 수 있고요. 조금 더 의학적인 요인 중에 유전적인 요인으로 터너 증후군이라든지 프라이즈 X 신드롬 같은 조기 폐경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분들 그리고 간혹 자가 면역 질환들 중에 난소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약제들을 투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당연히 상담 후에 그렇죠. 이런 거를 진행을 하시는 게 난소독성 좋고요. 있는 물질은 난소 기능을 떨어뜨리니까. 네. 그리고 간혹 이제 유전자 중에 유방암, 난소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음흠. 브라카 유전자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은 난소를 절제를 하게 돼요. 이제 그런 네네. 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난자 동결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런 상황이 됐고, 혹은 내가 필요한 이제 난자 냉동이 필요하다는 게 충분히 설득이 돼서 이제 냉동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런 상담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달에 냉동을 해야겠다. 이번 달에 냉동을 해야겠다. 그러면 어떤 준비와 자세로 병원을 방문하면 될까요? 시험관하고 되게 과정이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난자 냉동도 내가 이걸 가지고 결국 임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가짐은 임신을 준비하는 마음가짐. 정갈한 마음. 그렇죠. 건강한 신체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정답은 사실은 없어요. 정답은. 사실. 그러면 뭐 금주를 뭐 일정 기간 이상 하고 와야 되나요? 일단 몸에 좋은 생활 습관,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은 환경, 흡연, 과한 음주는 좋지는 않고요. 그게 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과함이 과하다. 네. 나의 과함과 저쪽의 과함이 다르죠. 다르죠. 네. 저도 보면은 이제 시험관 시술을 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고 와야 되는지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뭐 소위 말해서 몸을 만들어서 오신다라는 네. 얘기들 하는데 도대체 그 만든다는 기준도 애매하거든요. 내가 네. 바디 프로필을 찍을 정도의 몸을 만드는 게 만드는 것인지 어제보다 좀 덜 먹었으면 네. 만들었던 것인지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나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올리는 행위를 네. 한다라고 하면 충분한 것 같고요. 근데 뭐 내가 너무 고도 비만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 그렇다면 좀 빼고 와야 되고 이런 거는 네. 있겠지만 맞아요. 네. 사실 딱 잘라서 어디까지 해야 된다라고 정해진 것은 수치는 없어요. 없기 네. 때문에 결국 일부는 내 아이가 될 세포들이니까 건강하게 건강한, 데리고 있는 게 그렇죠. 좋겠죠. 네. 그리고 또 흡연 같은 것들은 난소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요인도 되기 때문에 네. 당연히 멈추고 오시는 것을 추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채취를 아까 3번 정도 필요한 경우가 많다, 있을 네. 수도 있다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정도 하는데 3달이면 되는 건가요? 채취는 한 사이클을 한 달 정도 잡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채취까지는 약 2주 정도가 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생리 사이클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배란 후에 2주 뒤에 생리하는 것처럼 한 달 정도를 한 사이클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배란 후에 바로 연달아서 3달을 할 수 있느냐? 난소도 조금 회복하는 시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과배란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뭐 한 달에서 2달 이상의 텀을 두고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시라고 설명드립니다. 2달까지 필요한 경우도 있군요. 대부분은 한 달. 대부분은 정도. 한 달. 네. 그러면은 3번 채취를 한다고 했을 때 약 5달 정도가 소요가 되는 네. 거네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또 3달을 휴직 기간을 갖고 그때 와장창 몰아서 해야지 이런 네. 계획을 세우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냉장 행동을 하기 전에 미리 뭐 병원을 들려서 해야 할 검사 이런 것들은 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미리부터 해야 될 검사가 뭐가 있나요? 일단 여성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건강검진은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중에서 여성과 관련된 검진은 뭐 초음파, 호르몬, 그다음에 AMH 같은 난소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호르몬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난소의 기능 정도, 그다음에 초음파 정도를 채취하기 한 달 전, 그러니까 채취하기 시작하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거는 도움이 되겠군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외에 뭐 유별난 검사, 특별한 검사가 필요한 부분은 없는 것이죠. 네.